법학개론 15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 억제를 위한 법 제도적 검토로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를 살펴보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 있으며 이는 단순히 불법의 확대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저작물의 이용 형태 및 이용 환경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했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 침해의 매개체가 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이용 상황의 패러다임이 바뀐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저작권 법 체제는 현재의 시장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음성적인 침해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기본 원리를 보시면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나옵니다. 관련 대법원 판시 사항을 보시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인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고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창작성은 저작권의 유일한 권리 발생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상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타인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징이 부여되어 있으면 족하다 라고 하여 창작성에 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없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용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도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공정이용이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법의 기술적으로는 위반하였으나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위반하지 않은 저작물의 이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의 원리는 저작권자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저작권법을 기술적으로는 위반하였으나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위반하지 않은 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된 이후 14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작 인격권을 살펴보면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표를 할 경우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이라 함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이 원형 그대로 존재하고 제3자에 의해 무단히 변형, 삭제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 인격권은 1신 전서권이며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저작권자의 사후에도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라 함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물권과 유사한 배타적 지배권이기는 하지만 물권과 달리 저작자 자신이 이를 직접 행사하기보다는 전문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권리로서 타인의 무단 이용을 금지시킴으로써 권리의 효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인쇄,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행위 등에 미치는 권리입니다. 공연권은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로서 권리를 말하며 전시권은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저작권은 법에 규정된 자유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과 강제이용에 의한 제한, 그리고 시간적 제한을 받습니다. 자유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은 영미법상 공정이용 법리에서 발전된 것으로 저작권법 제23조에서 36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의 제한은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이나 방송의 경우,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경우에 저작물을 복제하는 등의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또 다른 제한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제도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의 입장에서 필요 불가결한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39조는 저작재산권의 경우 저작물의 창작 시를 시기로 하여 저작권자의 생존 중 사후 50년간 저작권이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민사적 구제수단과 형사적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우선적으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정지 청구권의 행사는 고의 과실의 입증과 같은 주관적 입증을 요하지 않으므로 실효적 구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 정지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달리 불법행위의 효과를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행사에 있어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범죄에 대해서는 과실범 및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고의범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저작권 침해가 용이해졌고 침해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친고죄 규정을 개정하여 영리를 위한 상습적 침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비친고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외에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저작권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법이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만 법적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의해 보호할 수 없었던 창작성 없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창작성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간의 부정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되며 디지털화 과정은 창작성이 의심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저작권법상의 보호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최소한 보호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 간의 위법한 경쟁수단으로서의 무단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콘텐츠 제작자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보호 방식은 재산권에 기초한 배타적 권리부여 방식이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 법리에 입각한 보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제작 표시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른 사업자가 무단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표시한 날로부터 5년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구제를 할 수 있으며 영업이익의 침해 정도가 현저할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제 및 전송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목적의 기술 서비스 장치 등의 제작, 대여, 전송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나 전송금지 위반 행위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등으로 영업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러한 행위의 중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미국과의 통상협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예시된 저작물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규정한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2조 제12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창작보다는 철저히 자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로서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 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프로그램 저작자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창작의 보호보다는 자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크게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과 존속기간 등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권리의 제한, 침해에 대한 구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 보호는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권법상 저작 인격권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통법률에서는 저작 인격권성의 일신 전서권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저작 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적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는 민사적 구제 방식과 형사적 구제 방식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 방법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가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있습니다.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 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복제, 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